이 신앙님이라는 사람은 뭐 잘 아시다시피 김만배한테 1억 6,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받아서 본인 책 3권 팔았던 그 양반이죠. 그리고 허위 인터뷰를 해서 뉴스타파에 보도를 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선거 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김만배와 함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전에 화천대유 간 적 없어. 근데 간 적 있다고 그래요. 검사리 포렌식을 해봤는데 핸드폰 포렌식을 해봤는데 간 적 있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신앙님은 검찰이 이걸 조작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검찰 조작 시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계속 듣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지금 맨날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뭐나 다 검찰 조작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당이 전부 나서가지고 검찰의 수사는 전부 조작이다. 검찰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국민 전체가 수사기관에게 갖는 불신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되면 하다못해 잡범들도 나와서 야 이거 정치 수사다. 내가 민주당 지지하니까 이거 나 저거 지금 그 감옥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나쁜 선례를 이재명 대표가 남기고 있다 그랬잖아요.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방법 단식을 하면 된다. 그러면 남 그 돈 훔쳐놓고 남 뭐 때려놓고 단식 시작하면 아유 이재명 대표는 단식한다고 소환 안 하면서 왜 나는 해? 라는 나쁜 선례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계속 남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를 들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검찰을 믿겠어요? 저는 그게 민주주의의 붕괴 하나하나 조그만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그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앙님이 검찰이 조작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가 찼습니다. 기가. 이제 이 사건들 보면서 만약에 검찰 조사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단식을 하십시오. 단식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면 검사 앞에 앉아서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커피 한 잔 타달라고. 세 번째, 조사 받고 나올 때 조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나라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민주당과 또 진보 언론인 중에서 가장 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님이 이 사람이 이런 장난질을 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죠. 게다가 그 검찰을 상대로 고소를 한대요. 그 기사도 하나 띄워주세요. 나 이것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검찰이 본인에 대한 피해 사실을 자꾸 공표를 해가지고 고소를 한답니다. 그 기사를 좀 볼게요. 조금 내려주세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신앙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는 만큼 흔쾌히 속 시원하게 말 못하는 이유를 짐작할 거라고 하면서 피의 사실 유포로 검찰을 고소할 것.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잘못은 없는 거야. 이 피의 사실이 자꾸 바깥으로 새 나가는 건 검찰과 언론의 잘못이고 본인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참 어이가 좀 없어.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뭐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네. 아까 승환이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재명은 나 몰라라 시종일관 난 저 사람 몰랐다 이거 아니야. 네. 내가 사랑했던 저기 누구야 이화영 부지사 지금은 자기 혼자 사니까 나 몰라라야. 그지? 내가 사랑했던 유동규. 그렇죠. 난 저 사람 알지 못해.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5명. 네.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는데 이 김만배도 보니까 네. 이가 있네. 신앙님과 인터뷰에서는 성렬이 형라고 얘기. 검찰 조사에 윤석열 몰랐다. 자기가 편할 때는 다 알고 친한 척하고 거짓말하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건데 여기선 사실 윤석열 몰랐다가 맞는 것 같기는 해. 그렇죠. 근데 김만배나 이재명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 오늘 과방이었나요? 과방위에서 이거 현안질이 열렸는데 네. 민주당 오지도 않았지. 네. 근데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하는 태도, 그 범야권과 또 진보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하는 태도에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짚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앙림과 민주당과 그 이재명 캠프와의 그렇게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신앙림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했던 사람이에요. 아 맞아, 그거 중요한 맞아.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지. 비례대표 신청할 때 일단 정강정책 다 읽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의정활동 계획 세워야 되고 또 이 사람은 언론계 추천목에 비례대표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재상공개 다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절차 다 했는데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지. 민주당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지 몰라도 신앙님은 민주당과 관련되고 싶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이나 그 진보 진영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네. 이때 그 신앙님의 인터뷰가 대선에 그렇게 큰 영향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이때 대선 당시에 제가 이 사건에 대응하면서 그렇죠. 첫 번째가 굉장히 뭐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다. 이 몸통을 갑자기 윤석열로 돌려? 이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처구니가 없었죠. 예, 그 굉장히 어이가 없어서 대응을 해야 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타임리치를 보면은 21년 9월에 맨 처음에 대장동 보도가 나가잖아요. 네. 9월에 나가고 조선일보에서 나가고 그리고 김만배가 이때 전화번호하고 뭐 전화 기계까지 싹 다 바꾸고 나서 9월 15일에 신앙님을 찾아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번호를 이거를, 바꿨어요. 예, 이거를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인터뷰를 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조차는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갑자기 10월 16일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으로 구속된 사람은 윤석열이다 하고 윤석열 몸통설을 맞아. 주장해요. 그리고 나서 10월 18일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국감에 나와가지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지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김호수는 윤석열 당시 조사팀장이 그런 비밀을 제공했는지 다시 한번 수사해라라고 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남욱이 검찰에 가가지고 윤석열이 조우영에게 믹스커피 타줬고 분위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그리고 나서 검찰에 다시 조우영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나 윤석열 만난 적 없는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12월에 둘을 대질하니까 남욱이 미안 김만배에게 들은 말이라 착각했어 하고 이 사실까지는 검찰이 다 알고 있었어. 검찰이 그 커피 타준 사건 없고 다시 말해서 이 몸통 사건 윤석열이 될 수 없다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22년 2월 말에 JTBC가 그 봉지욱 기자 스타파라고 봉지욱 기자 네, 가처럼 출신. 윤석열이 조우영에게 커피 타줬다고 남욱이 진술했다라는 보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검찰이 아닌데 우리가 대질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라고 충분히 밝힐 수 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밝히지 않았어. 그리고 이 2월에서 3월 사이에 몇 개의 언론에서 대장동의 사건의 몸통은 누구입니까?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놀랍게도 윤석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7%가 넘었어요. 그 여론조사 의미 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3%였어. 그런데 이게 진짜 윤석열이 몸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7%가 됐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이제 그런 와중에 선거 깜깜이 조사 들어갔잖아요. 예. 깜깜이 들어간 3월 6일에 뉴스타파가 김만배 인터뷰를 깐 거야. 그치. 그 신앙님이 인터뷰한 내용 깐 거야. 마스크 끼고 나와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사전선거 나왔다. 전이지 게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전략적으로 계산된 거고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맞아. 저는 0.73%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가 깜깜이 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최대 5% 이상 차이는 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민주당이 썼던 선거 전략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우기는 거 두 가지. 신앙님 민주당과 관계 없다. 두 번째 이 사건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순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니 그리고 그 영향을 한 미치는 가지, 게 커졌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게다가 내가 아까 사전선거에 대해서 물어봤던 이유가 왜냐하면 2020년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사전선거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잖아. 2배 났어.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대선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했는데 사전선거가 2020년만큼 안 나면 어떡하나라고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걱정했다는 거는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전선거 투표율이 많아야지만이 본인들한테 득표율이 높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전선거 전에 깜깜이 때 이걸 터트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들 지지자가 투표장에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공작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좋아요 수가
그러니까 조회수보다 더 많았대요. 누가 봐도 이제 조작 정황들이 있었던 거죠. 음. 이게 조회수보다 좋아요가 많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인데 좋아요가 2,000개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를 근데 정확하게 들어야 위해서 됩니다. 이때 사전 투표 후였네요. 아, 사전 그거였어? 투표를 3월 내가 4일과 잘못했어. 5일에 내가 그래서 하고 아까 물어봤어. 3월 4일과 5일에 하고 6일에 나갔는데 사전 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를 보고 6일에 터뜨린 거 같아요. 그러면 더더욱이네. 네. 더더욱 작전을 더 계획적으로 네. 한 거네. 왜냐면 사전 투표가 본인 의도한 것처럼 안 나오면 사전 투표가 자기네 건데 그게 심상치 않으니 분위기가 그러면 본 투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저 머리를 쓴 거네. 이틀 남기고 이렇게 거의 팩트 체크 불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뭐 자꾸 무슨 뭐 이재명 그때 뭐 조폭 연루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뉴스타파는 언론사예요. 최소한의 팩트 검증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언론사입니다. 언론사가 뿌렸다라는 건 좀 얘기가 달라요. 그 이후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연이어서 최소한의 데스킹조차 하지 않은 상황, 게이트키핑조차 하는 상황에서 쭉 내보냈다는 것은 실제로 현행법상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백한 사안이고요. 다른 거랑 비교, 민주당 무슨 뭐 조폭연루사 이런 거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이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언론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근데 여기서 신앙님 이분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자기 인터뷰를 자처하고 자기 책을 소개하고 자기 책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자기 확신과 뭐 이거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 같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그 이 주요 증인으로 작용하기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잘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 책이 세 권에 1억 6,500에 팔렸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다 판권인 줄 알았잖아. 맞아. 판권이 아니고 그냥 종이책 세 권이 책만. 책만 세 권인데 내가 도대체 이게 말이 돼라고 찾아봤는데 그 우리나라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친문 초판본이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걸-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판본이 1억 3,500이었어. 근데 자기의 책이 그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자의식 과잉이에요. 근데 김만배도 인터뷰에서 정신병자. 그러던데 기자가 묻는 질문에 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넣었다 뭐 얘기하는 건데 그거야말로 저거 아니에요? 그 약간 합법적이다라는 얘기를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그 김만배가 그 셈이 빠른 사람인데 그 얘기 되냐고. 근데 안 거기에 되죠. 대해서- 신앙님이 그 예. 비례대표 했다고 네, 했었잖아요. 예. 실천한 사람. 민주당은 얼마 전에 그 누구지 이거 저 우리 아들은 저 네. 수산물 못 먹인다고 그 MBC 그 예, 어민 신한 있었잖아. 신한어민. 신한어민 그 사람도 출마하지 했다며 그러니까. 민주당. 맞아. 아니 나는 근데 똑같은 민주당이 레파토리야 똑같은. 뻔히 눈에 보이는 민주당이 짓들을 한다니까. 이 사람을 공천에서 떨어뜨린 건 민주당도 알았던 것 같아. 저 사람 약간 좀 똘끼 있다. 정상 아니다라고 알고 공천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 신앙님이 만약 국회의원 돼서 출판 기념했으면 그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신앙님 지금 방통위원장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것만 되겠어요. 김남국 법무부 장관 하고 법무부 막. 장관 하고 있고 막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기사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여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공작 규탄 결의를 하고 있고 이거는 언론 자유 아닌 게이트의 영역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검증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언론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 굉장히 거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사 내용을 좀 가볼게요. 보게 되면 조금 더 내려가 주시겠어요? 조금만 더요. 네, 이제 범죄라고 표현을 했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고요. 뭐 살인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사형 이렇게 좀 여당에서도 극단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메시지.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는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봐. 왜냐하면 본인이 선거 공작과 허위 언론보다와 경찰의 이상한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 탄압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는 이걸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나는 김기현 다른 사람 몰라도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봐. 오케이. 그럼 김기현 익스큐즈 그렇게 될게요. 아무튼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쉽게도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은 선거 그 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6개월이 한참 지났잖아요 대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내지는 뭐 이런 걸로 다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 어쨌든 대통령 의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여기 링크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요거 굉장히 지금 요새 좋은 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이 사포닌이 굉장히 그 항산화에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2개 먹으면 안 되지. 2개 드셔도 돼요. 내가 오늘 되게 피곤했는데 지금 이게 시작할 때 아까 먹고, 승환이 일찍 와가지고 얼굴 보는데 와 안쓰럽더라. 피곤해 시작할 때 쩔어가지고. 먹었는데 지금 이제 좀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아. 나 지금 방송 1시간 더 할 수 있어. 좋아요. 네가 좋아하는 정치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 아무튼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좋아요 몇 개죠 저희가? 지금 좋아요 860개입니다. 900개만 많이 채워주고 늘었어. 채워주시면 제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님 감사합니다. 세 분 다 국회의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님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좋아요 지금 5개밖에 안 올랐어요. 여러분 마지막 900개 꼭 채워주셔야 그 방송 종료할 수 있다. 70개로 확 올랐어. 좋아요. 마지막 30개 더 해주시고 저희 15개. 야 5개씩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안민석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사과할 때까지 나 질문 안 하겠다고. 네. 그거 보고 내가 저거 왜 사과 구걸하냐. 네. 사과 구걸이라고 했는데. 저 좋아요 9개를 하고 좋아요 있습니다. 구걸 하겠습니다. 네, 지금 눌러주십시오. 10개만 더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900개가 되고요. 오 10개 간다.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거의 방송 끝날 때까지 거의 1000분 가까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와.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다 이러다 우리 뜨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다 형님 강나스가 되는 강동이 난스타가 되는 거고 저희 중나스가 되는 거죠. 다. 결국은 너 쫓아가는 거야? 900개 넘겼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기인 의원 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이 멤버 그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